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농구 슛에 적용되는 과학적 원리를 이해하고 슛 동작 수행 시 올바르게 적용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과학적 원리는 총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역학적 원리고 두 번째는 심리학적 원리입니다. 역학적 원리는 클린 슛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방법과 백보드를 이용한 슛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방법입니다. 여기서 클린 슛이라는 것은 공이 림이나 백보드에 맞지 않고 바스켓 안으로 깨끗하게 들어가 성공한 슛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심리학적 원리에 있어서는 불안 감소 기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클린 슛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방법입니다. 일단 영상을 통해서 먼저 이해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중학생이 사용하는 농구공의 크기는 지름이 23cm입니다. 이에 비하여 공이 들어가는 농구대 림의 지름은 45cm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말하면 농구공 두 개가 옆으로 겹쳐서 들어갈 수 있는 크기입니다. 윗부분이 원형인 바구니를 바닥에 놓고 이를 각도를 달리해서 바라봅시다. 그러면 윗부분의 크기가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직각에 가까울수록 바구니의 윗부분은 원형이 되고 각도가 적을수록 타원이 되고 이후에는 직선으로 변화합니다. 따라서 농구공의 크기는 변함이 없지만 농구공이 들어가는 각도에 따라 골대의 형태와 크기는 차이가 있습니다. 90도로 공이 들어갈 때는 농구 림의 크기가 가장 크지만 60도가 되면 림과 공의 크기가 같아지고 32도가 되면 림이 공보다 작아지게 되어 슛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슛을 할 때는 가능한 포물선을 크게 하여 공을 던져야만 직각에 가까워지므로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손끝을 떠나 포물선을 그리며 림으로 빨려 들어가는 슛. 성공률은 바로 포물선의 각도에 달렸습니다. 림의 지름은 46cm. 포물선 각도가 크면 림의 공간을 대부분 활용할 수 있지만 각도가 작아지면 공간도 줄어들어 성공률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영상의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클린 슛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슛을 할 때 팔꿈치를 높게 들어서 공의 투사 각도를 높여 공이 가능한 한 큰 포물선을 그리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팔꿈치를 높게 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농구 슛을 할 때는 팔꿈치를 이용해서 슛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 있는 이 팔꿈치를 높게 들지 않는다면 팔꿈치가 이런 식으로 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우리 투사 각도가 1번보다 2번이 훨씬 더 낮아짐으로 인해서 포물선을 그리도록 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팔꿈치를 높게 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동작을 스윙해야 되는 구체적인 이유를 살펴볼까요? 그 이유는 바로 공이 바스켓에 떨어지는 각도가 수직에 가까울수록 림의 지름 면적이 넓어져 슛이 들어갈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이해됐나요? 두 번째, 백보드를 이용한 슛의 성공률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일단 반작용력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요. 반작용력이란 뉴턴의 3법칙으로서 A가 B에게 힘을 가하면 B도 A에게 같은 크기의 힘을 반대 방향으로 가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스포츠에서 많이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야구에서는 야구공을 방망이로 치면 공이 멀리 날아감과 동시에 방망이도 반작용력에 의해 뒤로 밀리는 힘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달리기 동작에서는 우리는 분명 발로 땅을 밀지만 이 힘의 반작용력에 의해서 신체가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농구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슛 상황에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농구에 슛을 하게 됐을 때 농구공이 백보드에 맞게 되면 반작용력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공이 무회전인지 순회전인지 역회전인지에 따라서 이러한 반작용력의 방향이 달라지게 됩니다. 일단 무회전일 때부터 살펴보게 되면 공이 백보드에 맞게 되면 공의 입사각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반작용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반작용력은 중력에 의해서 공이 이동하는 방향인 수직 방향과 합쳐짐으로 인해서 공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은 이렇게 중력에 의한 힘과 공의 충돌에 의한 반작용력에 의해서 대각선 방향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순회전일 때와 역회전일 때는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일단 공이 순회전하고 있을 때는 무회전일 때보다 더 높은 각도로 반작용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회전이 없을 때는 공이 이런 식으로 백보드에 부딪히게 되지만 회전을 하게 되면 공이 위에서 아래쪽으로 이런 식으로 부딪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반작용력도 기존보다 조금 더 높은 각도로 치솟게 되고, 이 힘은 중력에 의해서 공이 이동하는 방향인 아랫방향과 합쳐지게 되어서 공은 결국 더 높은 각도로 리바운드 되게 됩니다. 이 각도가 더 높아졌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역회전입니다. 역회전인 경우에는 공이 아랫방향에서 윗방향으로 회전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반작용력은 아래쪽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서 이 힘과 중력에 의한 공의 이동 방향인 아랫방향이 합쳐지게 되어서 더 낮은 각도로 공이 리바운드 되게 됩니다. 이 세 가지를 합쳐서 보면 순회전일 때는 가장 높은 각도로 리바운드가 되고요. 무회전일 때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작은 각도로, 역회전일 때는 가장 작은 각도로 리바운드 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작은 각도로 리바운드 될 때 슛의 성공률이 가장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살펴보면 슛하는 손의 손가락과 손목을 이용해서 공에 백스핀을 넣는 것이 중요하다가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여태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백스핀이 가해진 공이 백보드에 맞았을 때 스핀이 없거나 탑스핀이 걸린 공보다 작은 각도로 리바운드 되기 때문에 림으로 들어갈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실제 학교에 와서 농구공으로 슛을 해보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다음, 불안 감소 기법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스포츠 심리학에 대해서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포츠 심리학이란 운동선수나 청소년, 스포츠 참가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심리적 원리를 찾는 학문입니다. 경기력 향상이나 운동 참가 동기를 유발하기 위한 방법 등을 찾아내는 학문이 되겠죠. 운동 상황에서 최적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한 각성, 불안 수준이 있어요. 여기에는 종목에 따른 차이도 있고요. 예컨대 양궁과 같은 경우에는 불안 수준이 어때야 될까요? 네, 매우 낮아야 되겠죠. 농구는 어떨까요? 이 양궁보다는 각성 수준, 불안 수준이 높아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 마지막 역도 같은 경우는 어때요? 한 번에 힘을 써야 되니까 이 두 종목보다는 조금 더 불안 수준이 높아야 되겠죠. 불안에는 특성 불안, 타고난 불안과 상태 불안, 환경에서 오는 불안이 있습니다. 이 특성 불안이 높을수록 상태 불안 또한 높아지게 되겠죠. 따라서 심리 기술 훈련을 통해서 이러한 불안 수준을 조절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심리 기술 훈련, 즉 불안 감소 기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는 자화입니다. 자신감을 유지하거나 향상시키기 위하여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법으로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높이기 위한 혼잣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고 정지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떠올랐을 때 의식적으로 정지라고 자신에게 말함으로써 부정적인 생각의 진행을 막는 기법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인지 재구성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으로 대체하는 기법이에요. 다음은 몰입이 되겠습니다. 연습이나 게임을 하는 중에 동작을 하는데 아무런 힘이 들지 않고 시간의 흐름을 느끼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상태를 이야기해요. 예컨대 우리가 시험 기간에 좀 긴장을 했다고 하더라도 처음 시작할 때는 긴장감을 느끼지만 시작하고 문제를 풀다 보면 긴장이 풀리는 경우가 있죠. 이것이 바로 몰입에 해당이 됩니다. 달리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다음, 호흡 조절입니다. 모든 주의를 호흡에 집중시켜 불안을 낮추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계적 둔감화입니다. 불안을 유발하는 상황에 대해서 그 불안이 느껴지지 않을 때까지 그 상황을 상상하면서 점차적으로 불안에 둔감해지도록 훈련하는 방법입니다. 수능 시험이라고 생각하고 집에서 모의고사를 푼다거나 마지막 자유투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자유투를 연습하는 것 등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것을 배운 이유는 바로 루틴을 배우기 위함인데요. 특정 상황에서 여러가지 외부 자극의 영향으로 인해 정신이 산만해지는 것을 방지하여 불안감을 감소시키고 집중력을 증가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동작이나 절차를 의미합니다.
오른쪽 스파이크를 얼음에 찍고 스타트를 하는데요. 영상을 잘 봤나요? 자신만의 루틴을 만들어서 2학기 체육 수행평가 시에 활용해 보도록 합시다. 그럼 이만 마칠게요.